조선 영조 영간 경상도 안동 땅에 최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진사였으나 실제로는 40이 넘도록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가산만 탕진한 처량한 처지였다.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양길에 오른 최선비는 문경세제를 넘던 중 날이 저물어 깊은 산속의 허름한 주막에 묵게 되었다. 괴로운 마음에 홀로 탁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형상에 검은 도포를 입고 안색이 창백한 노인 한 명이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노인의 앞에는 기이하게도 붉은 먹물이 든 먹통과 붓, 그리고 두꺼운 한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최선비는 특유의 다정한 성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권했다. 노인장, 산속에 밤바람이 찬데 어찌 이리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노인은 최선비가 건넨 술을 들이켜더니 취기가 올랐는지 혀를 차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복의 선비, 자네는 내일 모레 한양에 가도 또 낙방일세. 왜냐하면 자네는 사흘 뒤 시험장에서 급사를 맞아 죽을 운명이거든. 최선비는 황당하여 웃었으나 노인이 품속에서 꺼낸 마패 모양의 명패를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명패에는 명보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노인은 다름 아닌 죽은 자의 영혼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였다. 그리고 책상 위의 두꺼운 책은 이번 과거 시험장에서 목숨을 잃을 유생들의 이름이 적힌 사명부였다. 최선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사자님, 평생 책만 파다가 급제 한번 못 해보고 죽다니요. 제발 명부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러자 사자가 사방을 살피더니 나직하게 속삭였다. 사실 내일 모레 시험장에서 대들보가 무너져 유생 3명이 죽을 예정인데 내가 낮에 주막 주인이 준 독한 술에 취해 명부를 적다가 자네 이름을 잘못 적였네. 원래 죽을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한양의 권세가 판서의 아들인 김도령이라네. 하지만 이미 염라대왕께 보고가 올라가 명부를 임의로 고치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자는 사정사정하는 최선비에게 한 가지 묘책을 제안했다. 내가 명부를 고칠 순 없지만 집행 방법은 바꿀 수 있네. 자네가 시험장에서 급사를 맞은 것처럼 흉내를 내어 사흘간 숨을 멈추고 있으면 내가 자네 영혼을 거두어가는 척 데리고 나갔다가 슬그머니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네. 대신 자네의 그 훌륭한 문장력으로 내가 염라대왕께 바칠 명부 작성 경위서를 대신 멋지게 써주게나. 어때? 귀신과의 거래를 하겠는가? 최선비는 살기 위해 당장 붓을 들어 사자가 시키는 대로 기막힌 문장의 경위서를 써주었고 사자는 만족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흘 뒤 한양의 과거 시험장. 최선비는 사자의 말대로 시험을 치르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주변 유생들이 비명을 질렀고 위관들이 달려왔으나 이미 최선비의 숨과 맥박은 완벽히 끊어져 있었다. 관원들은 가만히로 최선비의 시신을 덮어 시험장 구석으로 옮겼다. 과거 시험이 계속되던 바로 그 순간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시험장 서쪽에 거대한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사자의 말대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대들보가 덮친 자리는 정확히 최선비가 원래 앉아 있어야 했던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최선비가 급살로 실려나가는 바람에 자리를 옮겨 앉았던 판서의 아들 김도령이 앉아 있었다. 김도령은 무너진 석가래에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사흘 뒤 공동묘지에 감회장되어 있던 최선비는 사자의 주술이 풀려 극적으로 무덤을 파헤치고 살아났다. 그는 목숨을 건졌다는 기쁨과 사자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다. 최선비는 사자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시 문경세제의 그 주막을 찾았다. 주막방에 홀로 앉아 술을 따르려는데 문득 열린 문틈으로 익숙한 검은 도포에 사자가 걸어 들어왔다. 사자는 최선비를 보며 위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살아나니 기분이 어떤가? 최선비. 최선비는 넙죽 절을 올렸다. 사자님의 신통력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 대신 죽은 김도령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나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자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껄껄 웃었다. 운명? 선비여, 자네는 아직도 그게 운명이나 내 실수라고 생각하는가? 최선비의 안색이 변했다. 사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실수를 한 적이 없네. 원래 명부에 적힌 죽을 사람은 처음부터 자네였어. 김도령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의 김판서가 내게 지전 저승임금 수만 양을 태워 바치며 제 아들의 단명할 운명을 누군가 다른 유생의 목숨과 바꿔치기 해달라고 청탁을 해왔다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희생양으로 고른 것이었지. 자네에게 실수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해 안심시킨 뒤
자네가 시험장에서 약을 먹고 기절하게 만든 거야. 자네가 자리를 비우면 자연스럽게 김도령이 그 명당 자리에 앉게 될 줄 알았지. 대들보가 무너지는 시각을 정확히 계산해서 김도령은 살리고 자네를 대들보에 깔려 진짜 시체로 만들 작정이었단 말일세. 사자는 탐욕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자네가 쓰러진 타이밍이 내 계산보다 딱 반 1시간 빨랐네. 자네가 너무 빨리 실려나가는 바람에 김도령 놈이 자네 자리에 덥석 앉았다가 대들보에 깔려 죽은 게지.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내 작전이 꼬였지만 어차피 명부의 대가, 한 명이 목숨은 치러졌으니 염라대왕도 모르실 걸세. 어때? 저승의 두뇌 싸움이? 사자는 무지몽매한 인간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런데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야 할 최선비가 오히려 상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 사자 양반. 자네가 저승의 법률은 잘 알지 몰라도 이승의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건 모르는 모양이군. 최선비가 품속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 사자의 앞에 툭 던졌다. 그것은 사흘 전 사자가 최선비에게 대신 쓰게 했던 명부 작성 경위서 위 초안이었다. 내가 사흘 전 자네의 경위서를 써줄 때 자네가 준 붉은 먹물에 무엇을 섞었는지 아는가? 바로 사냥꾼들이 맹수를 쫓을 때 쓰는 웅황가루와 내 손가락을 깬 진짜 피를 섞었네. 최선비는 사자가 가져간 명부 경위서에 은밀한 주술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자네가 염라대왕께 바친 그 경위서의 문장들은 이승의 인간이 웅황과 정열로 쓴 것이라 염라대왕의 제단에 올라가는 순간 붉은 글씨가 전부 타오르며 사자가 뇌물을 받고 명부를 조작했다는 고발장으로 변하게 되어 있네. 내가 계산을 못해 일찍 쓰러진 게 아니라 자네가 준 술에 웅황을 섞어 자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시각을 오인하게 한 것이야. 순간 사자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저승사자의 검은 도포깃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고발장을 확인하고 사자를 소환하는 징벌의 불길이었다. 최선비가 다가가 사자의 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정승의 권력이 아무리 세고 저승사자의 신통력이 아무리 기묘한들 40해 동안 오직 대가리 싸움만 해온 이 늙은 서생의 장대를 당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이제 지옥불로 가시게. 사자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가 되어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그 후 최선비는 사자가 떨어뜨리고 간 진짜 사명부 책자를 슬쩍 거두었다. 그 책자에는 다음 해 과거 시험의 장원급제자 이름이 미리 적혀 있었다. 최선비는 이듬해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여 평생 청렴한 암행어사로 살아가며 억울하게 명부가 바뀔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해주었다는 전설적인 기담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